한 여성이 안경을 쓴 채 무언가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세히 보니 안경이 약간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안경알과 안경테 부분에 테이크로 칭칭 감아놨네요. 이 여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감동 주파수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또는 저희 제보 메일로 오는 글을 각색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경험한 다채롭고 감동적인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스페인의 클라우디아 씨의 사연이네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시스템에 대해서 와닿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놀랍다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에게 되묻고는 하죠.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한국의 안경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영화 배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영화 제작사와 미팅을 갖기도 하고 유명 국제영화제를 찾아다니며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죠. 저는 특히나 헐리우드 영화가 아닌 제3세계의 영화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이죠. 지금은 한국의 영화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한국의 훌륭한 영화 감독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제가 한국에 방문할 시기만 해도 지금처럼 전 세계 대중들이 한국 영화를 관람하지는 않던 시절이었죠. 사실 한국 영화가 유명해질 때 저는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만 알고 있던, 저만 좋아하던 가수나 영화 배우가 엄청 유명해질 때 느끼는 그런 상실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느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는 꼭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남아서 영화를 관람하고는 했죠.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도 다수 참석해봤는데 한국의 영화제는 개막작과 폐막작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항상 새로운 메시지와 묵직한 의미를 저에게 던져주곤 했죠. 그리고 한국의 영화제에서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영화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스페인 영화들도 자주 상영됐는데 저는 이미 관람했던 영화들도 몇몇 있었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자국의 영화를 본다는 건 정말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또 한국의 영화 관람 댓글은 항상 자신들의 감정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슬프면 울고 기쁘면 박장대소하면서요. 일본의 영화제와는 다르게 말이죠. 한국의 영화제는 일본과 정말 달랐는데 특히 어떤 점이 달랐냐면 일본 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는 정말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영화를 관람해야 했죠.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감독들이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넣은 장면에서조차 조용했죠. 물론 웃음 참기에 실패한 몇몇 사람들이 억지로 웃음을 참으려고 잔기침을 하거나 숨을 참는 소리는 들렸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되면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듯 헛기침을 해서 금방 다시 조용해지곤 했지만 말이에요. 한국은 그것과는 달리 정말 다 함께 웃고 다 함께 울면서 영화를 관람했는데 제가 만약 감독이었다면 한국 사람들처럼 영화를 즐겨주는 걸 더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다른 나라의 영화제보다 한국에서의 영화제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영화는 스페인에서도 흥행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한국 영화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꼭 1년에 2번씩은 한국을 찾고 있었죠. 그날 역시 그렇게 한국의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을 관람한 날이었어요. 굉장히 흔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야와 접근법으로 풀어나가는 영화였기 때문에 개막작을 보고 나서 너무 신나서 함께 영화제를 찾은 직장 동료와 함께 밤 늦게까지 와인을 마시면서 영화에 대한 관람을 주고받았던 날이었죠. 그렇게 저와 동료는 신나게 떠들고 예약해뒀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그랬던 걸까요? 조금만 누워있다가 바로 씻어야지 하고 잠깐 침대에 앉았던 저는 안경을 쓴 채로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제 허리 밑에 있는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잠결에 안경이 불편해서 벗어둔 것 같았죠. 근데 안경을 제대로 협탁에 두는 게 아니라 침대 한켠에 둬서 제 허리 쪽에 끼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안경을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알이 깨진 건 아니었어요. 안경테 부분이 힘을 받아서 그런지 내려가 있었죠. 저는 최대한 힘을 줘서 안경테를 원래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수평으로 만들지는 못했죠. 저는 호텔 리셉션으로 내려가 혹시 테이프가 있는지 물어보고 테이프를 조금 얻어서 최대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안경테에 감아뒀습니다. 일단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 안경을 써야 하니까 최대한 안경알만이라도 수평을 만들 수 있게 한 거죠. 아무래도 저는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순수하게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고 그 다음번에는 배급사 직원의 눈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스페인의 관객들에게 통할지 그리고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지 주제와 숨겨진 메타포 등등을 메모를 하면서 관람합니다. 그런 저에게 안경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죠. 누구에게나 안경은 제2의 눈이겠지만 저에게는 안경이 없으면
바로 스페인에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망가진 안경을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와 한난 직장 동료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더군요. 안경이 삐뚤어진 게 어릴 때 보던 영화에 미친 과학자 같은 모습이라며 말이죠. 저도 거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동료와 저는 저희가 원래 짜둔 일정대로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영화제에서 자주 만나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게 된 한국인 기자 김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하기로 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은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제 안경에게 일어났던 불운에 대해서 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은 안경 낀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겪는 일이라며 자신도 몇 년 전에 온돌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바닥에 안경을 둔지 까먹었다가 그대로 안경을 눌러버려서 안경을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는 안경 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주 겪느냐고 물었죠.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안경을 맞추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안경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넘어져서 안경이 깨지거나 날아오는 공에 맞아 안경이 깨지는 경우 아니고서는 부주의하게 안경을 밟거나 누르거나 해서 안경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기 때문이죠. 그러자 김은 한국에서는 안경을 맞추기가 쉽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며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함께 안경을 맞추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설마 했지만 김이 이런 이유로 저를 속일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 안경을 쓰고 안경이 새로 나오면 새 안경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에 김과 함께 안경을 맞추러 향했죠. 제 동료 역시 한국의 안경 시스템이 궁금하다며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크고 깔끔해 보이는 안경점으로 향했죠. 저희가 방문한 안경점은 정말 다양한 안경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했죠. 김은 저를 위해서 통역을 해뒀습니다. 저는 김에게 돈을 더 줘도 상관없으니 가능하면 3일 안으로 안경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3일? 이라고 되물었죠. 저는 김의 질문에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싶어서 3일이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 출국하기 전까지는 꼭 안경이 제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은 웃으며 길어봤자 1시간이면 될 거라며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의 말대로였죠. 저는 정말 1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새로운 안경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안경점에서 제 시력 검사를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직원이 안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저는 눈이 정말 나빠서 렌즈를 압축을 해야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원래 높은 도수의 안경을 압축하면 렌즈 가격이 비싸져서 안경을 맞추는데 정말 비싼 가격을 내야 했는데 한국의 안경원은 원래 제가 스페인에서 지불하던 가격의 반 정도 드는 가격으로 안경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검안사에게 가서 시력을 검사하고 그 시력 검사지를 받아서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는데 안경원에서 렌즈 업체에 주문을 넣고 가공된 렌즈가 도착하면 이걸 제가 골라둔 안경테와 결합해 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추려면 2주나 3주 정도가 걸리고 또 검안사에게 시력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검안사가 안경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더군요. 알고 보니 한국의 근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한국 정부에서 효율성과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서 시력 검사부터 안경 가공까지 안경사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안경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제가 안경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저와 동료가 너무 빠른 안경 제작 속도에 놀라고 감탄하고 있자 안경사 선생님이 뿌듯하셨는지 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은 그 안경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도 몰랐다는 듯 이것저것을 물으면서 길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나중에 김이 저희에게 통역해준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안경사 한 명이 검안, 제작, 판매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니 웬만한 안경점은 자영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안경 제작 속도가 차별화 포인트가 돼서 안경을 맞추는데 속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의 안경 수출은 세계적으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금속 안경테에서 강점을 보였는데 한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뿔테 안경이 유행하면서 한국 금속 안경테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국의 안경 산업을 빼앗겼다고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유명했던 렌즈 기업들 역시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인수됐다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 역시 그런 안경 산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우리나라가 안경 산업에도 관심을 가졌다면 좋았을 걸 아쉽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와 동료는 그래도 안경 가격이나 안경 제작에 대한 속도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김에게 말했죠. 그건 정말 사실이니까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쾌적하고 저렴하게 좋은 안경을 맞출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덕분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편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점에서 제 얼굴에 맞는 안경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안경이 또 제 얼굴에 정말 잘 맞더군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안경은 좀 투박한 모양이었는데 안경점에서 추천해준 안경테를 쓰자 제 동료는 5년은 젊어 보인다며 세상에 안경 모양 하나만으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연신 놀랍다는 반응이었죠. 김 덕분에 저는 정말 편하게 안경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한국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쇼핑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안경입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의 안경테에 렌즈를 맞춰서 기분에 따라 패션에 따라 안경을 바꿔 쓰는 게 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해 안경을 맞출 계획도 있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나라의 안경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클라우디아 씨의 사연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안경을 맞추러 가면 하루 안에 받는 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과 안경사님들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던 거군요. 정말 새삼 한국에 산다는 게 감사해지는 사연입니다. 클라우디아 씨 앞으로도 한국 영화와 영화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안경은 꼭 한국에서 맞추는 걸로 해요. 아, 클라우디아 씨가 혹시 오래된 영화 중에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는지 글의 말미에 덧붙이셨던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클라우디아 씨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영화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